민선 7기 100일 동안 광양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미래관광도시 전환의 행정력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광양항 활성화와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 다변화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의 날도 제정됐는데 정작 지역의 출산 인프라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학교 주변에 어린이 스쿨존을 설치했지만 운전자들이 안전속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나서 표준 모델 스쿨존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지역에서도 다양한 학술 행사가 개최됩니다. 여순사건 연구가와 함께하는 강연회와 함께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회장이 마련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7기 100일간의 행정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광양시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새로운 광양 실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신산업 미래관광도시 전환에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새로운 광양의 모델로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과 이순신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 미래 4차 산업 집중 육성, 섬진강 백길 보건과 마리나 개발, 광양은 목성 인서지구 개발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공약 대부분은 관광 분야에 집중돼 관광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산업용 드론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전기자동차 공장 유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100일간 시민들의 여론을 수련한 만큼 새로운 광양 실현을 향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들과 항상 소통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감안하면서 더 큰 광양, 미래의 희망 있는 광양을 건설하겠습니다. 민선 7기 30만 자족도시 건설과 전남 제1의 경제도시 도약이라는 청사진에는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복합 물류항으로 거듭나고 있는 광양항의 활성화와 철강 중심의 산업구조 다변화는 여전한 과제입니다. 주요 공약 사업인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등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의 재원 마련도 사업 성패의 관건입니다. 민선 6기 아쉬운 점으로 꼽았던 지역대학의 정상화 문제도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선 7기 들어 도립미술관과 공립예술고 착공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광양시. 내년에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신경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지 민선 7기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순사건 70주기 추모 사업 계획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2명으로 구성된 여순사건 추모 사업 시민추진위원회는 합동 추념식과 여수 근현대사 역사지도 제작, 전국 문학인대회 등 모두 8가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는 19일 열리는 합동 추념식에는 4대 종단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며 추념식을 포함한 공식 행사에는 항쟁과 반란 등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추념식에 민간인 희생자 유족과 경찰 희생자 유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은 오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는 정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행안부가 과거사 정리법과 비용 문제를 이유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면 여순사건의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부마 항쟁과 같이 일반법이 있는 상황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한 선례들이 있다며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지역에서도 다양한 학술 행사가 개최됩니다. 순천시 의회는 내일 여순사건을 지역과 공유하기 위해 주철희 박사와 함께 강연회를 마련하고 여순사건 재조명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지역민들의 관심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순천대학교도 오는 12일 민간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사건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앞으로 지역사 연구를 위해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취임 100일간의 주요 성과로 현안 중심의 첫 조직 개편과 84개 기업 3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 내년도 국고 예산 6조 원대 돌파 등을 꼽았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도정 주요 성과와 함께 체감형 도민 행복시책 실천과 일자리 12만 개 창출,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과 도민 소통 강화, 전남 평화재단 설립을 통한 남북 교류 사업 주도 등 향후 10대 역점 추진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3개월간 수차례 검토와 자문을 거쳐 7개 분야 139건의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며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인 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간학 공동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도의회와 여수시 수협경제연구원, 수산자원관리공단, 전남대 수산해양대학 등 관련 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전남도는 앞으로 도내 수산 계열 전공자들이 안정적으로 취업,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일자리 창출과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가 이달 말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이어 소형 위성용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오는 25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체 발사에 이어 오는 2021년 누리호 개발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과 경제성을 높인 저비용 개량형 발사체를 개발하고 이를 기업체로 기술 이전해 사업을 육성하는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와 항우연은 또 한국형 발사체를 변형해 500kg 이하 소형 위성을 쏠 수 있는 저비용 발사체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시행 13년이 지나도록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출산 인프라조차 열악한 실정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에 사는 김선 씨는 출산을 앞두고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씨가 사는 지역에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치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원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거의 남원 아기들을 다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들이나 인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최근 혼인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고령 임신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이후 조산율도 2배 가까이 올라 전체 신생아 사망의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출산 인프라는 터무니없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산모가 분만 의료기관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40분으로 3분대인 서울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전라남도에서 단 한 곳뿐입니다. 기본적인 인큐베이터 시설을 갖춘 병원은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이 있지만 집중 케어하기가 인력이라든지 소아과랑 관계된 이런 것들이 24시간 소아과 대기도 힘들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위험 산모가 몰리는 일부 병원들은 늘 병상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인프라조차 구축돼 있지 않은 현실. 합계 출산율 1.05명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주소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학교 주변에 스쿨존이 설치돼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을 만들어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30km 이하로 다녀야 하는 스쿨존. 지난해 이 학교 앞 도로에서 가장 많은 과속 차량들이 적발됐습니다. 하루 평균 2.5대가 넘었습니다. 취재진이 잠시 지켜본 순간에도 위험한 장면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정지선을 위반해 정차한 차량들 사이로 아이들이 위태롭게 도로를 건넙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 학생들 옆을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차들이 갑자기 후훅
튀어나오기도 하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횡단보도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파란불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거든요. 스쿨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만 최근 3년 동안 100여 건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해 117명이 다치고 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광주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 모델을 만들어 광주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만들고 또 과속방지턱처럼 생긴 횡단보도를 만드는 식입니다. 스쿨존에 진입한 운전자들에게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를 줘 이곳이 스쿨존이라는 사실을 더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학교에 표준 모델 스쿨존을 설치하는 건 광주가 처음입니다. 크게는 3가지 목적이죠. 일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또 어린이에게는 교육을,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안심도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광주시는 시내 156개 초등학교 앞에서 오는 2020년까지 스쿨존 표준 모델 설치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시가 시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번째 광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조례 호수공원에서 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토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복지도시와 생태도시 등 민선 7기 주요 정책 제시와 설명도 이루어져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학교 주변 교통안전과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서 모두 9천여 건을 적발해 과태료 9,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개학기를 맞아 도내 25개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관 합동 안전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적발된 사례들은 불법 광고물 부착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청소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 등이었습니다. 원더심 활성화를 위해 순천대학로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번 달 말까지 펼쳐질 이번 행사들은 상과번영회와 청년활동가 등 4개 단체가 함께 추진하며 지난 2016년 정부 공모에 선정돼 조성된 별별 공간을 중심으로 체험활동과 공연, 전시회가 마련됩니다. 순천시는 이번 행사 추진으로 주민들의 자치 역량 강화와 함께 세대 간 상생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양시가 전국통합공무원 노동조합 광양시 지부와 함께 오는 12일 중앙하수처리장 다목적 운동장 일원에서 가족 한마음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가족 한마음 축제는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 지부 주관으로 개회식을 시작으로 종목별 체육 경기가 진행됩니다. 광양시는 가족 한마음 축제를 통해 화합과 소통하는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 특수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견인차와 군안차 등 특수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전남 지역이 3,500여 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많았고 지난 2013년에 비해 26% 증가했습니다. 적발 유형별로는 속도 위반이 전체의 80%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 위반과 주정차 위반, 중앙선 침범이 뒤를 이었습니다.